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제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는 마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도하는 그 방침들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고 이제 시비를 걸어왔던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잘못된 것을 잘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그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죠, 빵. 빵을 먹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어떤 율법과 계명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계명이 있냐면 없어요. 여기 전혀 그 레위기나 신명기를 봐도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유전이란 말은 이어오는 전통.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계명은 아니고 그냥 씻는 게 위생상 좋다는 것 뿐이지 그거 뭐 손을 안 씻었다 해서 그거 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도 그 빵이라는 게 우리 또 떡하고는 다르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빵을 갖고 낼 때는 약간 신축성이 있지만은 그 30분, 1시간만 지나면은요, 분지르면 딱 부러져요. 그 나라 빵들이 되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을 이렇게 뭐 찢어 어떠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깨어진다 그래요. 진짜 깨집니다. 이렇게 딱 하고. 그런 바짝 마른 빵을 손 안 씻고 그 뭐 먹었다 해가지고 병 걸릴 일도 없고 또 그런 마른 빵에 어떤 뭐 더러운 거나 세균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들어가면은요 침 타액 속에 소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들어가면은 그 강력한 위산에 거의 소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서 뒤로 나간다. 항문으로 나가버리고 그 사람 안에 머물러서 그걸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제 다른 복음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찮은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그 심보,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씻지 않으로 빵을 먹는 것보다 더
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곱지 않은 눈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어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조금 이 시대와 세상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우리도 자칫하게 되면은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 때문에 사물을 오판,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판들이 이 세상을 불행하게 해요. 손으로 손 안 씻고 빵 먹어 이런 큰 문제가 아니고 오판, 선입견이나 아니면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 너 나뿐 아니고 온 세상이 그래. 앞을 조금 보시면은 오늘 법을 놓고 말할 때 여러분 법률은 본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 그 앞에 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명.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구약은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안 나누고 그냥 라바 아나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해치고 이거는 계명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날 우리가 법률이란 것, 법률이나 율법이나 이걸 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뭐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지 강자는요 법이 보호 안 해줘도 거의 다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법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이런저런 법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법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 부자에게 갖다 바치는 자는요 점점 더 가난해져. 그래 여러분요 부자에게 바치지 마. 부자에게 갖다 바치는 거는 뭘 바라고 바치는 거나 아니면은 아첨하는 거나 그 부패하거나 잘못된 거야. 부자에게 뭐 갖다 주지 마라. 그럼 망해요. 왜 일본이 자꾸 어려워지냐? 부자에게 갖다 바치니까 부자 나라 미국에 자꾸 갖다 바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한국도 여태까지는 맨날 첫날 미국에 갖다 바치는데 급급해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걸 돕는 그런 법, 그런 철학이 있어야지. 또 야고보서 2장 6절 보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관리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법정에 끌려갈 때 가난한 자가 부자를 끌고 가는 일은 거의 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도 혹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없는 일이고 언제나 부자가
가난한 약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야고보 2장 6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까 싶기도 한데, 그래, 봐야 할 건 크게 해놨어요. 변호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변호사.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694명이나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이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400명 이상 되는 나라가 이런 네 나라인데 그중에 이스라엘이 제일 변호사가 많아요. 694명이니까 10만 명당. 우리나라는요 60명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변호사 수가 인구 10만 명당 계산해보면요 10배나 많아요. 그 왜 많을까요? 법적 분쟁이 잦고 변호사 자격 취득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신만신의 변호사예요.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고 변호사가 많고 해도 힘센 놈은요 하나도 안 걸려들어. 하루살이만 다 걸려들고 독수리는 그냥 다 지나가 버려. 다 통과야. 이거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거 뇌물죄, 사기죄, 그 배임죄 이거 바로 재판 받아야 되는데요. 전쟁을 터뜨려 가지고 재판 안 받고 밀고 나가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생각에 법이 막 무시무시하게 엄하고 해서 어려울 것 같아도 중국은요, 10만 명당 변호사가 20명밖에 없어요. 세계 최하위야. 변호사가 없어요. 그 변호사가 왜 없을까? 변호한다고 될 일도 없고, 공산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뭐 변호사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나라가 잘 돌아가느냐? 놀랍게도요, 지금 제일 빨리 돌아가고 제일 잘 돌아가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은 어때요? 중국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만만디. 느려 터지고 게을러 터지고 느리고 게으르고 느려 만만디 이렇게 이제 느려 터진 게 중국이라고 우리 고정관념 선입관이 전부 심지어 나까지도 그렇게 베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반도체하고 뭐 발달했다 해가지고 아직은 중국이 한국 앞지르지 못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 99%는 중국은 우리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을 가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보다 너무 앞질러 가서 한국은 영원히 중국 따라가지 못해요. 세계 공학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공학도 배출, 이 공학도 배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공학 특허, 공학 지역 특허를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예 게임도 안 돼요. 반면에 아까 본 대로 여기 변호사 수가 10만 명, 400명이 넘는 이 나라는요, 미국인데 얼마나 법을 촘촘하게, 그 법은 항상 미국의 법은요, 부자를 위한 법이고 기업을 위한 법이야. 부자가 개인주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지 가난한 자, 약자 보호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왔는데 그게 언제까지? 2000년까지야. 2000년까지는요.
아무도 미국을 앞지를 수도 없었고 앞지른다고 생각도 안 해봤어, 아무도. 그런데 2000년쯤 됐을 때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물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나라가 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95년부터 애플이라고 하는 애플 컴퓨터 팀 쿡이라고 이 사람이 중국 땅에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해요. 그때만 해도 95년도부터 시작하는데 95년부터 2000년까지 1997년까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때 그게 잘못될 거라고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중국에 그 뭐 값싼 노동력 가지고 우리가 공장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우리가 우리 미국의 국익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인건비가 싸고 노동의 질이 높은 중국으로 계속 공장이 가고 테슬라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공장들은 다 스탑이 되고 노동자들은 1900만 명의 그런 노동자가 일하던 곳이 1100만 명으로 떨어져 버리고 800만, 900만이 미국 실업자가 되면서 디트로이트라고 러스트벨트가 녹슨 도시로 다 전락하면서 중국은 눈이 부시게 발전하게 되고 미국은 망조가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중국 사람 느릿터지가 어떻게 일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선입관 아니고 고정관념이에요. 짜장면은 천천히 나와요. 지금도. 빨리 안 나와. 그러나 첨단 제품을 만들고 조립한 데는요. 하늘 아래서 영원히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폰이나 아이팟 이런 걸 만들 때 정밀 조립을 하는 그 솜씨나 기술력이나 숙련도에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은 10배 정도の차이가 나요. 노동력 가격 갖고 아니고 속도와 정밀도에 있어서 미국 사람 중국을 못 따라가 전혀. 여러분 최근에 이런 보고들이 막 나오면서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요. 오바마가 8년, 바이든이 4년, 트럼프가 4년, 그러면 16년, 지금 트럼프 2기 와서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떠지고 중국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 여러분, 댄 왕이라는 중국 출신의 카나다의 학자고요. 이분이 책을 최근에 2006년도 2월 달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브레이크 넥이야. 브레이크 넥. 저는요,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봐도 브레이크 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처음 듣는 용어가 돼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나가면은 그 책 제목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읽어나가는데 읽어나가도 너무 낯설은 그런 용어라서 모르겠어 보니까. 요즘은요, 뭘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그냥 그런 거는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브레이크 넥이란 말은요, 쉽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시동 걸어가지고 탈 사람 다 탔으면은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엑셀레이터를 살 밟아가지고 부드럽게 출발해야 그게 이제 잘 출발하는 거죠. 근데 초보자라든지 누가 출발할 때 있는 싱크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러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차가 팍 디뎌나가면 어찌 됩니까? 모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 내기야. 차가 너무 팍 치고 나니까 몸은 의자에 붙어 있는데 목은 앞으로 뒤로 제쳐지니까 목이 팍 뒤로 제쳐져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진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만만디가 아니고 중국의 속도가 브레이크 내기라는 거예요.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빨리 달아나고 있어가지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영원히 아무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한 궤도에 딱 올라서니까 미국의 기술을 순식간에 다 낚아채가지고 속도에 있어서 미국은요, 지금 법정에서 싸우느라고, 변호사끼리 싸우느라고 원고, 피고, 변호사 떼가지고 그 있는 돈 다 걸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 안 하고 미국은 만만디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의 속도로 달아나고 있다. 그런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학도의 나라하고 변호사의 나라를 비교해 보려면은 중국과 미국을 보라. 그런 얘기인데 너무 안 듣던 얘기고 우리에게 있는 중국은 만만디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과 선입관이 우리를 잠들게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한 게 오바마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든 중국을 찍어 누르고 잡아서 절대 미국을 패권에, 경제적 패권에 있어서, 기술적 패권에 있어서, 군사적 패권에 있어서 미국을 앞서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열심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중국을 찍어 눌러가지고 망하게 해보겠다. 이게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일관된 미국의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을 벌인 것도 뭐냐? 이란에 있는, 이란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 이란에 있는 석유 패권을 다 가져오고 베네수엘라 석유 패권을 다 가져오면은 석유 패권을 미국과 이스라엘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석유가 없어 망하게 해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 미국은 골리앗 같고 이란은 2천만 원, 3천만 원대 드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가지고. 근데 누가 코피가 많이 나느냐? 건물이 부서진 거는 이란계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고급 장비가 부서진 건 미국이 더 많이 부서져. 게임이 안 돼. 여러분, 30억, 50억짜리 미사일 때려가지고 그 건물 한 개 부서진 건 그 건물 하나야 10억도 안 돼. 근데 10억짜리 건물 하나 부서지는데 미국이 퍼부은 포탄은 50억짜리인 거예요. 그런 멍청한 골리앗 같은 전쟁을 한 게 미국이고 조그마한 드론 가지고 여러분 제럴드 포드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에 가서 고장나가지고 철수했어요. 에이브람 링컨호도 고장났는데 그냥 고장났다고 하고 철수를 했는데 아니 전쟁터에 나간 항공모함 미국의 자랑이 전쟁터에서 고장난다고? 이란 입장에서는요, 고장난, 세탁실에 불을 났다? 화장실에 오수관이 맥혔다? 그래서 전쟁하다 도망하나 그래? 이란이 때린 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이 잘 맞느냐? 크잖아. 아니, 깨미 새끼를 막치려면 어렵지만은 코끼리 맞히는 건 쉽잖아요. 눈 감고 던지도 코끼리 맞아.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운동장 4개만큼 되는데 그거 맞히는 거 장난이지. 그 이란이 때렸는데 미국이 맞아도 이란에게 항공모함이 맞았다는 말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세탁실에 불 났대. 에이브람 링컨호는 화장실이 막혔는데 또 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쟁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별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빠르게 퇴보하고 있고 중국은 속도가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미국 힘을 가지고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현실인데 우리가 현실을 읽지 못하면요, 우리 생각이 바를 수가 없어요. 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만 해도 변호사가 10만 명당 171명이고 인도가 113명, 인도는요 10만 명당 그 변호사 수가 113명인데 그렇게만 해도 인도가요, 인도 전체에 변호사가 15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인도에 5분의 1도 안 되는 변호사, 그러니까 법정 싸움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사회 자체를. 일당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가 60명밖에 안 되니까 적은 편인데 우리나라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중국의 변호사예요. 법정에서 다투면서 시간 질질 끌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세 사람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는요, 꼭 싸워가지고 뭐라고 헤어지냐? 법정에서 만납시다. See you in court. 이게 미국 사람의 인사가 세 사람 만나면 싸움이 벌어지고 헤어질 때 말은 법정에서 만나자. 그래서 변호사의 나라, 법정의 나라 싸우다가 뒤쳐버린 나라, 싸우다가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 공학도가 되지 않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돼. 변호사하고 세무사, 그 계리사 이런 사람 돼. 왜냐하면 공학도가 돼가지고 기술자가 돼갖고는 돈을 많이 못 버는 미국에서. 그래서 전부 다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로스쿨을 해가지고 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부자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돈 주면 뭐든지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의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앞으로, 미국은 2000년까지가 피크였고 2000년 이후부터 25년, 26년 동안 중국에게 추월을 당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 보는 그 사인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야. 이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되지도 않은 대통령 행정명령 사인을 갖다가 날마다 문지르 대서 이렇게 비비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불법인 거예요. 법에 걸면 다 걸려. 그 중에 뭐 유명한 법이 이민법이라든지 출생시민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법이라든지 일반 관세법 뭐 전부 다 불법이었어, 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더니 다 불법이 된 거예요. 이거 다 걸면요, 그 트럼프도 좀 감옥 가야 됩니다. 아니면 다 토해내든지. 245조 관세 받아야 되는 거 지금 토해내는 행정 절차 밟고 있어요. 30만 건이 넘어. 받아서는 안 될 걸 받아가지고 30만 건 245조를 다 지금 토해내야 될 판이에요. 전쟁도 불법이죠. 이란하고 한 15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상하는데 이틀 협상하고 기습으로 때리는 그런 무지막지하고 악하고
교활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고속철도가 어디가 제일 많이 발달했는가 하고 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 발달했을 거다. 미국은요. 이 등수에 10등까지 가는데 등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발달했는데 45,390km 연장대가 있는데 시속이 350km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스페인이 약 4만 km 정도 되는데 스페인보다 11배, 12배 가까이가 많은 게 중국이에요. 한국이 해봐야 873km밖에 안 되고 우리는 250km 정도가 고작입니다. 중국 걸 제가 상하이에서 그 베이징까지 한번 타봤는데 우리 거보다 넓고 조용하고 빠릅니다. 우리는 그저 중국 거는 뭐든지 그저 엉터리일 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중국의 아파트가 두부 아파트. 이런 두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순살 아파트. 철근 연고 대나무 꽂아 넣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왜 미국은 교통량이 없어서 고속철도를 못 만드느냐? 아닙니다. 땅이 다 부자들 끄고 개인께 돼가지고 땅 보상하고 그거 협상하고 보상하고 재판하고 하려면요. 철도 하나 놓는데 그 땅 확보하는 부지 확보하는데 10년 해도 해결이 안 돼. 중국은 왜 그래 되느냐? 중국 땅이 국가 거예요. 다. 50년간 사용권만 개인이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것 뿐이지 땅 자체는 국가 거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건 뭐든 중국은요 정부가 하고 싶으면 당연히 결정하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산주의는 망하고 자본주의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면도 있었지. 그래서 중국은요 우리를 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한다. 우리를 봐라. 하는데 안 봅니다. 중국은 그냥 만만디야. 하고 중국은 엉터리고 중국은 가짜다. 이렇게만 보지 중국이 발전하는 거 시인은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이 만든 어마어마한 그 전투기인데 비완비라고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그런 이게요. 언제 만든 거냐. 1984년도 10월 18일 날 처음으로 그 시운전 해가지고 납품이 돼요. 84년도. 그 얼마 된 거예요 이게? 32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걸 32년 전에 이거 만들어서 사람 다 죽었고 설계도도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너무 엄청난 경비가 들어서 다시는 영원히 만들 수 없는 걸로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만들 수 없어요. 미국은. 90년대까지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넘어서는 그 만들 사람 다 기술자 다 죽었고 그런 사람 다 머리 좋은 사람 전부 다 변호사가 되지 이런 공학도가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한때 2002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2002년도 중국 전 공산당 상무위원 9명이 있는데 최고 권력자 9명이요. 한 명도 여기서 다 공학도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뒤져 있고 우리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중국은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브레이크 넥이 될 정도로 달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봐요. 이거는 B2라고 하는 최근에 벙커버스터를 싣고 갈 수 있는 비행기는 미국 수도 이밖에 없어요.
이걸 이 안에 이만큼이나 많은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1시간 89년도 7월 17일 날 완성돼 가지고 인도되는데 1시간당 비행 경비가 3억 원 들어갑니다. 1시간에 3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거 운영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제 영원히 미국은 다시 만들지 못한다고 미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못 만들어요. 그때 2000년까지는 그 미국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목숨을 떼걸고 공학도를 키워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미국에는 이걸 만들 기술자도 없고 아예 설계도도 없애버렸다는 거. 진짜 없다 그래요. 못 만들어. 이제 미국은 2000년까지가 피크였고 여기 89년 만들었으니까 그 뒤로는 이런 걸 이제 엄두도 못 내고 배가 고장 났으면요 일단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전투함 치러하면 모든 전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 가져와요. 그럼 한국에서 어떠냐? 정비해 줄 테니까 설계도 가져와. 설계도 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리하냐? 그러면 하루 수 없이 자기들은 못하니까 설계도를 한국 갖다 바쳐요. 그럼 한국 그 설계도 가만 보고 얘들 이래 만들었네. 이제 따라 만드는 거다. 그럼 미국은 못 만들고 수리도 안 하는데 한국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맨날 그저 미국이면 영원히 최고일 거다. 그거는 오해고 착각이야. 여러분, 제럴드 포드함이 그 미국에서 만든 항공모함 중에 제일 큰 대형 항공모함인데 이게 2017년도 7월 22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이란에서는요, 우리가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절대 안 맞았대. 안 맞으면 왜 도망을 가냐? 두 개가 갔어. 에이브람 링컨하고. 그러니까 맞았는데 조선일보는요, 이거 맞았던 거 거짓말을 가짜뉴스라는 거야. 조선일보만 맞은 겁니다. 불난 게 아니고. 불난 건 맞아서 불난 거예요. 이렇게 큰 거 갖고는 얻어 맞아서 안 돼. 이제 이게 작아야 돼. 작아야 잘 안 얻어 맞지.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1대1로라고 하면서 고속철도를 만드는데 이 좀 봐요. 속도가 시속 350km예요. 세계에서 가장 길게 깔아놨어. 그리고 가장 빠르게 만들어요. 이뿐 아닙니다. 중국이 자기 부상열차를 만들었는데 시속 600km를 나가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 심천, 그 홍콩의 선전이라고 심천이라고 하는데 심천에서 상하이까지 1500km인데 2시간 30분에 접해버려요. 자, 이렇게 중국이 실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거는요, 보도도 안 하고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중국은 그저, 후진국이고 느리고 만만디고 게으르고 엉터리고 그런 면도 있어요, 중국이. 한꺼번에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야. 있는데 망한 거는 망한 거고 발전한 건 발전하는 거예요. 공학도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인구 10만 명당 중국은요 350만 명 정도가 공학도를 배출하는데 우리는요 15만 명 정도예요. 미국은 23만 명. 그러니까 공학도를 배출하는 그 공학도 비중이 아무 나라도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거기다가 인도도 지금요, 미국의 IT 기업의 많은 그 실리콘밸리에 인도 인재들이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인도하고 이제 중국이 함께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일어서게 되면요. 미국은 영원히 희망이 없을 정도로 안 됩니다. 그 게임이 안 돼요. 보세요. 기술 특허, 공학 기술 특허 보유를 중국 1위입니다. 미국 2위, 일본이 3위, 한국은 4위고 독일이 5위예요. 여러분 한국이 기술 특허 보유 4위랑 이것도 대단한 거야. 바로 이 책입니다. 댄 왕이 쓴 책, 브레이크넥, 모가지가 부러진다. 중국은 얼마나 빨리 달아나는지 타고 있는 사람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빨리 달아난다. 미국은 법정에 싸움하고 있고 아직도. 누가 만만디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게 만만디고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지금 이란의 체제를 다 여러분 협상을 하면은 상대방 민족 대표라든지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이거 살려놓고 협상하는데 죽여버리고 협상한다. 그게 말이 돼요? 그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란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은요 시아파의 교황이야. 이슬람과 시아파의 교황인데 그걸 때려 죽여버리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고 나면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하면서 레짐 체인지, 지도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완전 친미파로 싹 바꿔가지고 이란 석유를 움켜쥐고 중국의 석유를 안 주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오만, UAE 이 모조리 미국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란 것만 잡으면은 베네수엘라 거 다 잡았고 석유를 미국과 이스라엘 다 잡고 있으면 중국은 게임 끝났다. 이것 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도 기술을 중국 위성들이 미국 위성보다 더 정밀하게 보고 좌표를 따가지고 처음에 우리는 소련에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소련에서 좌표를 준 거다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줬다는 거예요. 이란이 살아있어 중국이 사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면은 브레이크넥이라는 책을 한번 사봐요. 충격을 받아요. 만만디? 여태까지 우리가 중국은 천천히라고 이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 너무 캐캐묵은 거예요. 중국은 얼마나 빠르게 나가느냐. 모가지가 부러지게 빠르다. 이런 책이 이 책입니다. 빠른 것만 갖고 말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쌀, 알 한 개 한쪽 면에다가 중국의 한시, 당나라 시대에 쓴 한시를 새겨넣은 겁니다. 쌀, 알 하나네. 그리고 요거는요, 쌀, 알 하나에다가 천중량이라고 하는, 천중량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쌀, 알 하나에 동양화를 그리고 그 뒤에 뒷면에 시를 써놨어요. 이거는 중국 거고, 중국 거 말고 인도가 이 방면에 더 앞섰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요, 수렌드라 쿠마르 아파랴라고 하는 인도 이 기록 보유자는요, 쌀 알 한 개에다가 양면에 1749자를 썼어. 1749자. 그걸 맨눈으로 새겨 넣었는데 확인하려면요, 현미경을 갖다가 다 빼가지고 1749자를 읽어내야 돼. 그러면 이 두 나라가 그 나란히 붙어서 지금까지는 앙숙이었는데 트럼프가 하도 못되게 하니까요. 이 중국하고
인도가 함께 지금 힘을 합해가지고 앞으로 합하면은 거의 30억에 가까이 됩니다. 브라질까지 합하면 그냥 30억이 돼요. 러시아까지 하면 30억 넘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요. 미국이 잡고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정밀도에 있어서 여러분 아이폰이나 아이팟 같은 그런 정밀 기계를 중국 여성 손가락이라야 조립을 해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조립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에러가 많이 나서. 그 사람들은 저 걸핏하면 총 빵빵.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국의 트럼프가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총격이 일어났어요. 총격 사건이. 트럼프가 있는 데서 총격을 하는 아무도 뭐 죽거나 다친 사람 없다는데 체포됐다고 뉴스까지만 보고 왔는데요. 얼핏하면 총 가지고 하는 나라, 아무면 그냥 무력을 가지고 침공하는 나라. 이런 악한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총으로 쓰는 사람 총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공과 미조, 세밀 정밀 공업과 미세 조각이라고 하는 이 쌀알 하나에 1749글자를 새기는 인도 사람의 그 섬세함이나 이 쌀알 하나에 동양화를 그리고 안에 당나라시라든지 반야신경 전체를 갖다 그 쌀 하나에 다 새겨 넣는 다이아몬드 그 펜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공학도의 나라가 앞으로는 자기들 중국은 지금은요, 우리는 절대 미국 따라가지 못한다 하면서 앞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도전하느냐, 우리는 미국에 도전할 마음도 없고 도전 못해 우리는 하면서 도전을 넘어서 벌써 앞서가고 있다고.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자기입니다. 이걸 그냥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항아리 안에다가 붓을 거꾸로 놔가지고 이렇게 그려. 서양 사람들이 청동 그릇을 가지고 그 음식 담아 먹을 때 중국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담아 먹으니까 여러분 도자기란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유럽에서 낙타를 타고 중국까지 와서 이걸 사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중국을 그저 만만디고 그 두부 아파트가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세계를 사실은 너무 잘 모르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알을 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손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미국이면 뭐 최고다. 아무도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벌써 중국은 미국을 앞지는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은 그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보겠습니다. 애굽 역사를 유적만 가서 봐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니누에 그 망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 86년밖에 못 가고 망했어요. 페르시아 막강했지만은 200년 만에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뭐 알렉산더가 대단했지만은 채 100년도 못 가고 망해요.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징기스칸 나라는 그렇게 넓은 땅을 정복했지만 통치가 안 돼 망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강력했지만은 망했습니다. 에스파니아 스페인 제국도 온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은 악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도 빠르게 망했고 히틀러 제3제국도 망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망했습니다. 원자탄 2개 맞고 망했어요. 대영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다고 까불고 뭐 교만했던 망했습니다. 소련도 세계 3분의 1을 점령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무너졌습니다. 해체됐어요. 91년도 12월 26일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중국이 아마 한동안 지배할 것이고 그 다음 인도가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항상 그저 영원히 미국이 최고일 거다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 그 우리나라 보수 어떤 우파 사람들은요. 미국은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망합니다. 일단은 미국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로마가 망해도 이탈리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권을 그리 오래 가져가지 못해요. 얼마 안 가서 흔들리고 그리고 만드는 걸 포기하고 변호사만 만들어가지고 부자편만 들으면요. 그럼 망하죠. 당연히 망합니다. 달러 패권이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못 치고 빚진 거 보세요. 빚. 미국 빚진 거 한 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좋아하거나 부자들을 위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가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는 나라만이 오래 갈 수 있어요. 나는 한국에 뭐 그런 패권 국가가 될 리도 없지만은 제발 한국만큼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약한 사람을 정말 돌아보는 보살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가진 자 편에 서서 그 바로 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하고 시비 붙었던 후에 37년 후에 이스라엘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식으로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이런 나라는요. 아무리 무기가 강하고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5,000년, 5,000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4,000년 이상을 이어왔다면은 앞으로도 정말 온 세계 각국으로부터 힘이 아니고 윤리와 진리로서 인정받는 그리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뭐 미국 따라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고정관념, 선입관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잠깐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뭐든지 최고라고만 생각을 했고 중국은 항상 그저 느려 터지고
정직하지 않다 하는 부정적인 면만 확대해서 보았고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지도층 사람들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옵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